기초생활수급에 대해 아는 게 없으셔서 많이 답답하셨나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볼겸복지부와 함께하면 이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들 꼭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지는 3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는 재산이 증가한 경우, 소득이 증가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모두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드리니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재산에는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 등이 종류별로 재산 산정에 들어갑니다. 이 재산들은 실거래가로 재산 가액을 평가하지 않으며 종류별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가액을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 재산이나 자동차 재산은 월 4.16%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하며 금융재산 등은 6.26%를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공제 금액에 대한 설명은 빼고 말씀드리자면 1,000만 원의 일반 재산이 있다면 41만 6천 원이 월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입니다. 다만 타재산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후에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소득 환산액이 높아진 것이라면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재산을 처분한 현금을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이미 갖고 있는데 재산가액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이중 처리되었다며 이에 대한 서류나 통장 등을 통해 이중 반영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재산을 처분하고 다른 재산을 구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복하여 재산으로 잡힌 것이 있다면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상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채로 산정된 금액이 줄어든 사유가 다른 재산 처분에 따른 것임을 역시나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수급자가 5천만 원인 주택을 실거래가 6천만 원에 처분하고 그중 3천만 원은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1천만 원은 통장에 넣었으며 나머지 2천만 원은 개인 간 부채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면 기초수급자 선정 시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이 경우에는 6천만 원에 처분하였어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5천만 원에서 타재산 증가분 4천만 원을 빼준 1천만 원이 기타 산정 재산으로 책정되며 개인 간 부채 상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채로 인정하지 않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론도 마찬가지로 이 부채도 기초수급에서 소득인정 산정 시에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니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초수급에서 떨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물론 소득이 증가하여 본인이 인지하고 계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본인이 인지 못하는 사이에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들로 기초수급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기초연금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최근에 기초연금을 잘 받던 분들의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자소득 때문이라고 설명드렸듯 기초수급자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을 재산소득으로 산정하여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봅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이자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이자소득이 늘어나신 분들은 갑작스럽게 기초수급 등에서 탈락하는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소득은 이자소득 공제액 24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이 추후에 발생하여 이를 차감하는 경우에는 2023년 이자소득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적용하여 환수나 감액으로 처리합니다. 요즘 기초수급에서 떨어지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이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과거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기초수급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했었으나 제도 변경에 따라 현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가 일정 기준의 소득과 재산을 넘지 않는다면 수급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서
기초수급 혜택을 받던 분들 중에는 갑자기 늘어난 재산이나 소득으로 인하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기초수급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 분들 외에도 부양의무자 분들도 재산이나 소득 변동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하시지 않는다면 실제 소득과 재산 상황과 다르게 복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신경 써서 관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며 감사의 의미로 이분들을 위해 한 가지 참고할 만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은 재산과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과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바로 특례제도입니다. 이 특례제도에 대한 내용은 이미 다른 영상을 통해 설명드린 만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 특례는 총 3가지가 있으며 첫 번째 특례는 의료급여 특례입니다. 이 특례는 지속적인 본인 부담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에게만 적용되는 개인 단위 급여 특례입니다. 개인 단위 특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급자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가 지출 평균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자활급여 특례로 자활은 본인의 희망 혹은 근로능력 평가 결과 근로능력 있음이 나오는 경우 조건 부수급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활을 하게 되면 월급여 개념으로 자활급여를 받게 되고 자활급여를 받으면 보통 생계급여를 못 받지만 공제 항목을 공제한 금액이 생계급여 기준에 맞거나 보장기관의 사정으로 자활에 참여를 못하여 자활급여가 없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마지막 특례사항은 구직촉진수당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되면 수당으로 인하여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만약 촉진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기초수급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달에는 특례로 보장하게 됩니다. 특례 제도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보다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